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점에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네요. 예, 오늘 제주 4.3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참석한 이후 이제 2년 만에 참석을 했고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제주 추념식의 행사에 2번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예. 최근 정경희 미래한국당 후보가 4.3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죠. 예, 정경희 미래한국당 후보가 언론 보도에서 이제 과거에 4.3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게 나왔는데요. 정 교수는 이제 2015년에 펴낸 책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주도한 좌익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도민들이 걸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에 일으킨 무장반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948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에서도 4.3과 관련해서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에서 좌익의 폭동으로 인해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을 뿐 전국적으로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 폭동. 예, 무장반란. 그러면 민간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망했죠? 그러니까요. 글쎄요, 아직도 이런 그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현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7번이죠.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심상정 대표도 참석했는데 4.3 특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말을 했네요. 예, 심상정 대표는 일단 오늘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교섭단체 2당, 사실상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2당이 올리지 않고 있다. 예. 지난 연말부터 4.3 유족들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예. 호소하고 절규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제주도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일입니다만 어쨌든 무산된 거고 아마 다음 국회 때도 또 추진되겠죠. 예. 예.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었네요. 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오늘 0시를 기해서 10,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예. 전날보다 86명이 증가를 했고요. 예.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서 174명이었고 예.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93명이 늘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경기도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관련 사례를 포함해서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전날 발생한 확진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예. 대구에서는 9명이 추가됐는데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확진자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다행스럽네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6,000명이 넘기 때문에 확진자는 한 자릿수고 격리 해제는 계속 세 자릿수로 돼서 지금 3,800여 명이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확히는 3,867명이 치료를 현재 정확히 받고 있고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10,000명 넘은 사람이 다 지금 병상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거는 좀. 그건 아니고 예. 지금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3,800여 분.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지만은 이제 종식 단계로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점점 완치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감소세로 들어섰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증가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의료진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의료진 60대 내과 전문의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정확히는 이제 코로나19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사망한 건 아니고요. 예. 대구시에서 이제 3일 오전 9시 52분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외래 환자를 보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중환자로 분류돼가지고 대체요법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최종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또 좀 있었었네요. 예, 60세. 예. 이게 전반적으로 80대가 넘어가면은 치명률이 1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령 환자일수록 좀 위험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널A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으로 취재에 나선 것에 대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예, MBC가 어제 채널A 소속 기자의 편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자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유 기자도 기자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사실 재소자들에게 편지는 많이 보내기는 해요. 예. 보내면서 이제 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철 대표 쪽에서 이제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부분들이 이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론하거나 예. 혹은 수사 상황을 거론하면서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가족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선을 지키는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인데 예. 재소자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라 뭐 이런 부탁들을 하기는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어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해당 검사의 반박에 녹취록 일부를 또 공개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MBC가 편지를 공개하고 나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료 일체를 받았다면서 그 해당 기자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 만난 녹취의 일부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제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채널A 기자가 그 특정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과 나눈 대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는데 예. 그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읽어요, 그대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그 기자와 이제 검사장 간의 대화인데 한번 그쪽 이철 전 대표 쪽을 만나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수사팀에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철 전 대표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담겨 있긴 해요. 예. 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과 검찰이 이제 짜고 유착했다는 거죠. 유착했다라는 건데 일단 대검은 1차 조사를 했는데 해당 채널A 기자와 예. 그다음 해당 검사장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법무부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를 지시를 한 상황이에요. 예. 재조사를 지시를 해서 이제 대검에서는 채널A와 그다음에 보도를 한 MBC 쪽에 관련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글쎄요. 지금 검찰도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협조 공문으로 되겠느냐. 예. 표창장 때는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압수수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론도 좀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검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인 경우에는 일단 감찰을 먼저 하는 게 수순이긴 합니다. 이제 이 조사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감찰 결정을 내릴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해당 기자의 이름과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했죠. 실명을 모두 거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무슨 악당도 아니고 이름을 거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면서 예. 실명을 거론을 했고요. 예. 그리고 MBC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채널A와 검찰이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예.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편지 이 채널A 기자가 이 네. 대표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거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줄을 서라. 뭐 예, 이런 검찰도 식의 얘기죠. 역시 전국을 신경 쓸 것이다. 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과연 이게 재수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서 현재 정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비리를 내놔라. 예. 도저히 이해가 아주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편지를 보면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
소위 검찰 내지는 이제 그 관련 취재한 기자의 이 인식 자체가 상황 인식 자체가 예. 그쪽에서도 검찰의 수사는 결국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여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예. 사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그 사건에 대해서 할 거였으면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이름이 거론된 거는 사실 오래된 얘기거든요. 1년도 넘었고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많이 나왔고 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름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약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모두의 비리를 한번 좀 캐내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을 좀 특정하면서 또 중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대표님 이 형량대로 사시면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편지였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일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만일 이랬다면 변호사법 당연히 위반일 텐데. 자, 법무부 감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제대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안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만일 검찰이 여기에 관련이 됐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당됐다고 하는 검사장.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문제는 이제 이철 전 대표의 지인하고 채널A 기자가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려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이어폰을 꽂고 듣는 바람에 이철 대표 지인이랑 기자 사이에 있었던 녹취에는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보자가 그걸 들었다라고 한 말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과 이 채널A 기자는 통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누군지 그리고 검사가 연루가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검사장이든 누군지 간에. 알겠습니다. 채널A가 지금 진상 조사를 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해당 기자는 지금 전화기 끊었죠. 아무 연락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전화기 꺼놓고 숨어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또 설화에 휘말렸네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에 대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걸로 좀 질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설화에 또 휘말렸습니다. 2일이었죠. 어제였죠. 서울 종로구 부암동 유세에서 비례투표 용지를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 정당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한 48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꼬면서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할 수도 있죠. 키 작은 분들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사실 저도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문제가 있다.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우석군 경제학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좀 이상한 거는요. 긴급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1, 2주 내에 처리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5월 중순이 돼야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힘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망할 사람들은 벌써 망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이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럼 이게 적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선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로 가는 겁니까? 그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 그건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신속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50%든 30%든 고른다고 하면은 고르는 데는 행정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길고. 예. 그러면 박사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주는 거는 긴급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한 다음에 이제 이 수혜를 100%를 할 수도 있지만 뭐 20, 30%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연말에 소득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5월에 이걸 한번 거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돈 많은 사람도 50% 가까이 가요. 예. 그렇게 해서 환수해도 되고 조금 더 환수해도 되고 예. 사후 정산할 수 있는데 미리 거르겠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경제학자들 또 오늘 아침에 유시민 작가도 그런 지금 방금 박사님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재정이 문제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부자들한테는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건데 왜 우리 기재부는 70%를 고집할까요? 원래는 50%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재부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70% 안을 낸 건데 예. 뭐 땡기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예. 사실 이게 좀 약간 착각이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이 분배 기구가 아니라 예.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신속히 써라라고 하는 게 이 제도 의미인데 원래 지금 기재부는 이제 약간 시어머니 역할 같은 걸 해요. 예. 이 지갑을 꽁꽁 묶는 역할을 하는데 예. 풀게 하는 쪽에서 지금 너무 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은 기재부의 문제인데 박사님은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1차 추경이 돼서 예. 사실 돈을 이제 주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2차를 한 번 더 하는 게 대통령 의지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창조적으로 좀 이렇게 내보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랬죠. 예. 기재부는 이제 최대한 그거를 조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예.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금 더 빨리 신속히 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의견이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소위 정당에서 이게 더 세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제도 설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무원들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밀고 당겨서 중간에 찾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 좀 열어야 됐을 사람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 정부 쪽 의견을 하니까 균형이 안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누군가가 이 혼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책실장이 이거를 더 열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진보적 경제학자라든가 혹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다 그 100% 지급에 대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상조 실장은 왜 그럼 기재부 안에 찬성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적이긴 한데 예.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원래도 찬성 의견이 아니었어요. 예. 개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하고 상관없이 행정 내에서의 의견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을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선별로 지급하지 않느냐.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니까는 전 국민한테 100% 지급 가능하지만 그 우리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액수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GDP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금 7% 정도 쓰게 되거든요. 예. 미국은 뭐 11% 정도 쓰고 독일은 30% 쓰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간 다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줄여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달러씩 빼면서 위에 이제 상위 소득이 되면은 이제 안 받는데 우리는 70%에다가 딱 금을 긋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제도는 사실 시급한 뭔가를 지급할 때 맞지가 않아요. 예. 게다가 작년도 소득이 있었고 올해 없으신 분들은 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큰 거는 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건보액에다가 지금 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까 종합소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지금 요 4월 달이잖아요. 예. 4월 달의 기준이 2년 전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거를 작년 5월 달에 해서 종합소득을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걸 갖고 하거든요. 또 2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 지금 뭐 2월, 3월 동안에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뭐 프리랜서들이 소득이 딱 줄잖아요. 예. 그러면은 2년 전에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 사람을 사실은 돈을 주자는 건데 이 건보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목표가 지금 힘든 사람들, 예. 오히려 최하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건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예. 변동폭이 큰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 주자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이 방식으로는 뭐 갑자기 가게가 망했다. 예. 내지는 뭐 일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또 프리랜서 경우나 무급휴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작년에 재작년에 많은 소득이 있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딱 일이 끊겨서 지금 힘든데 당신은 재작년 소득이 많으니까 올해 받지 마라.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겠죠 이게.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완적으로 지금 이 건보를 본다고 해야지. 예. 이걸 기준으로 놓고 하니까 2년 전에 실적을 평가해서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니다. 일단 70% 지급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논의를 시작해서 5월 중순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빨리 줘도 여름에 주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 긴급 재정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그럼. 완급 조절하면서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할 거면은. 예. 천천히 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건 일반 정책으로 돌렸어야 되지. 예. 긴급 재정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편의를 마치다 보니까. 예. 실제로 경제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다 놓치고 사회적 논쟁은 논쟁대로 하면서 누군 부재하냐 아니냐 이런 싸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정적입니까?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국회에 들어가도 이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이 결정해서 자기도 맞다고 했던 건데 말을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거냐 불필요한 논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국민들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죠. 어떡합니까?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독일은 신청하면 3일 내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예. 그러니까 미국도 1, 2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예. 지금 한국은 행정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건이라든가 의료 이런 데 우리는 선진국인 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 정책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배도국 수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슬프죠. 예. 박사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수권 박사였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